안녕하세요. 다윤쌤입니다. 오늘은 장부 기록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장부 기록 방법 어떤 것들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장부 기록을 부기라고 합니다. 중간에 부기라는 글자 보이시죠? 장부 기록을 줄여서 부기라고 불러요. 자, 부기에는 단식 부기, 복식 부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단식 부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현금의 입금과 출금이 있을 때에만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고요. 가계부나 용돈 기입장을 사용하실 때 가계부나 용돈 기입장을 작성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날짜는 2월 10일이고요. 100만 원이 출금이 됐대요. 자, 근데 저교를 보니까 적금 통장에 돈을 이체를 했대요. 자, 그러면 현금 100만 원이 지금 저한테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렇죠. 현금 100만 원은 나갔지만 이 100만 원이 저희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적요라는 거를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현금 100만 원이 나갔구나. 나한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장점은 기록 방법이 간단한데 단점은요, 재산 상태를 자세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단식 부기를 사용하기에는 조금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복식 부기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복식 부기는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서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회사의 장부는 복식 부기로 작성하고 있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처럼 현금을 적금 통장에다가 이체를 했다 라는 거래가 있어요. 자, 그럼 차변 계정에는 지금 적금이라는 게 들어갔죠.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게 들어왔죠. 그래서 현금이 나가긴 했지만 얘가 적금 통장으로 들어와 있다 라는 것을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서 동시에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장부 기록하실 때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정확하게 밝히실 필요는 없어요. 현금이 나간 게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현금은 나갔고 적금 통장에는 돈이 들어왔다. 이 사실을 다 적어주시면 돼요. 자, 장점 볼게요. 회사의 모든 재산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금액을 2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검증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단점은요, 기록 방법이 단식 부기에 비교해서는 복잡한 편이에요. 2번을 쓰셔야 되고 이렇게 작성하는 원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리를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알 수 있다라는 큰 장점으로 인해서 회사에서는 복식 부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저희가 분개하기 위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볼게요. 자, 분개라는 것은 난을 분해, 기록할 개예요. 그래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분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개할게요. 그러면 장부에 기록할게요. 회계 처리할게요. 이 말도 장부에 기록할게요. 다 같은 용어입니다. 자, 첫 번째는 거래 판료소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정 과목입니다. 계정 과목은 저희가 앞 시간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전부 다 살펴봤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복식 부기로 기록을 할 거고요. 자, 기록을 하실 때에는 직접 손으로 분개를 하시면 더욱 빠르게 외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귀찮더라도 눈으로 보지 마시고 직접 따라하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선 거래의 판료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상태표 기억나세요? 재무상태표는 중간에 이렇게 선을 기준으로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했었고요. 차변에는 자산이 들어갔었죠.
건물 기억나시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었던 게 건물 10억에 대출 6억을 받고 순수한 내 돈은 4억을 가지고 구입했다. 이렇게 작성을 했었죠. 자, 그래서 자산은 차변에 적어주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이 항상 생기지만은 않겠죠.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파트를 제가 구입하면 자산이 증가하겠지만 제가 추후에 이 건물을 팔게 되면, 이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자산이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자산이 증가할 때는 원래 자기 자리인 차변에다가 적어주시고요. 반대로 감소하면은 반대 자리인 대변에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자,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부채 자리는 대변이죠. 그죠? 원래 대변이고 증가할 때 적어주시고요. 그럼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다. 그러면 대변에다가 적어주시고 추후에는 저희가 대출을 갚아야 되죠. 갚으면 부채가 감소하죠. 그럴 때에는 차변에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자기 자리는 대변이고요. 증가할 때는 원래 자리에다가 적어주시고 반대로 감소한다. 차변에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정리하자면 원래 자기 자리는 증가하는 자리, 반대로 감소하면 자기 자리 반대로 보내주셔야 돼요. 손익계산서도 볼게요. 대변이 수익 자리였고 차변이 비용 자리였죠. 그래서 원래 자기 자리는 발생하는 자리, 즉 증가하는 자리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 비용이 감소한다. 그러면 반대 자리인 대변에다가 적어주시고요. 자, 수익도 원래 자기 자리 대변이죠. 근데 반대로 감소한다. 차변에다가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랑 하나로 딱 합쳐볼게요. 거래 8요소 또는 10요소라고도 하는데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원래 자기 자리 있죠. 차변은 자산과 비용 자리고 대변은 부채와 자본 그리고 수익 자리예요. 원래 자기 자리는 증가하는 자리. 감소하려면 반대로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처음부터 쉽게 외워지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 요소들을 다 합치면 10개죠. 10개인데 어떤 다른 교재에서는 거래 8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비용이 감소하고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는 저희가 결산에 정리할 때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 감소, 수익 감소 제외하고 8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8요소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10요소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자리 외우실 때는 원래 자리부터 외워주시고 감소하면 반대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고요. 자, 그러면 자산 증가하면서 부채 감소하는 거래만 적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차변밖에 없죠. 대변이 있어야지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차변 한 개, 대변 한 개는 적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 있을 수 있고요.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 증가하는 거래도 있을 수 있겠죠. 자산 증가하고 자본 증가, 자산 증가하고 비용 감소, 자산 증가하고 수익 증가하는 거래 발생할 수 있고요. 부채 감소하고 자산 감소, 부채 감소하고 부채 증가, 부채 감소하고 자본 증가, 부채 감소하고 비용 감소, 부채 감소하고 수익 증가. 자, 얘도 마찬가지. 자본 감소, 자산 감소 이렇게 다 엮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많은 거래들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자산 증가하면서 자산 감소하는 거래 볼 거고요. 자산 증가하면서 부채 증가하는 거래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분개하는 방법, 회계 처리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산 증가하면서 자산 감소하는 거래 보도록 할게요. 거래의 판료소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차변, 대변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 알고 계셔야지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지라든지 빈 공간에다가 거래 판료소를 한번 적어두세요. 적어두시고, 그리고 저희 수업 자료에 계정 과목 표 있었죠. 계정 과목 표도 펼쳐두시고 두 개를 참고하면서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상품을 5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중간에 선을 하나 이렇게 끊습니다. 끊고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차변 대변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할 때마다 차변 대변 적기 귀찮으시죠? 그래서 선을 하나 딱 긋고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계정 과목 쓰시고 금액 쓰시고 계정 과목 쓰시고 금액 쓰시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상품, 자산이죠? 구입했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산 증가는 차변입니다. 그래서 차변에다가 상품, 그리고 5만 원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은 자산이죠? 근데 자산이 나갔대요. 자산 감소는 대변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대변에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변에 상품, 대변에 현금 적힌 것만 보고 아, 상품을 구입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했구나. 이거를 딱 알 수가 있다는 거죠. 2번, 영업용으로 컴퓨터 한 대를 8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영업용이면 사용이 목적이죠. 사용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면 비품이에요. 비품은 자산이죠. 자, 자산이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 증가, 자리인 차변에다가 적어주시고 계정 과목은 비품, 금액은 80만 원. 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은 자산이고요. 자산이 회사에서 나갔죠. 그래서 자산 감소 자리인 대변에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조금은 귀찮으시더라도 비품 80만 원 적어주시고 하단에 내가 왜 비품을 차변 자리에 적었는지를 이유를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자산 증가 적어주시고 대변의 자산 감소까지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는 연습을 하시면 두 가지를 동시에 외우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차변 자리가 자산 증가 자리라는 거 외울 수 있죠. 그리고 대변 자리가 자산 감소 자리라는 거를 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도 자산이라는 거를 외울 수가 있고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자산이라는 걸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 외울 수 있고 이 계정 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까지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고 대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차량 운반구 자산이죠. 자산 증가 자리인 차변에다가 적어주시고요.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어요. 보통 예금, 통장이죠. 통장은 저의 자산이에요. 자산에서 돈이 빠졌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보통 예금 적어주시면 됩니다. 4번 6개월 내에 상환할 것으로 계약하고 현금 100만 원을 A 상사에 빌려주다. 자, 6개월 내에 상환할 거고요. 돈을 빌려줬대요. 돈을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이죠. 1년 이내니까 단기를 붙여주시면 되세요. 단기 대여금은 자산입니다.
왜냐?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죠. 권리가 있으면 자산이에요. 그리고 현금은 지출이 되었죠? 나갔죠? 그래서 자산 감소 자리인 대변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5번 현금 200만 원을 정기적금 통장에 이체하다. 자, 정기적금 자산 증가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 나갔어요. 자산 감소 자리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6번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장치를 9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기계 장치는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 증가 자리인 차변에다가 기계 장치 적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라는 통장에서 돈이 빠집니다. 지금은 깊게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저희 나중에 당좌예금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에서 돈이 나간다. 자산 감소 자리에 적어주세요.